네, 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 뉴스 글로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 처음 오신 분들은요, 더더욱이 환영합니다. 차별인가요? 왜 교회에 가도 처음 나온 사람들은 더 박수 쳐주고 더 환영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영상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입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너스 뉴스는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이 한국어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FBI가 한국어로 증오범죄 대처 요령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또 LA 경찰국도 한인 경관을 출연시켜서 한국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영상 놓치시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끝까지 뒤에 있는 이 보너스 뉴스와 보너스 영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인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4살 배기 어린이가 총을 흔들면서 노는 모습이 TV방송 화면에 포착돼서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인데요. 인디애나주의 소도시 비치그로브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권총을 손에 쥔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웃집에 있는 도어벨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촬영됐습니다. 영상에서 이 기저귀만 찬 아이는 허공이나 또 계단 아래로 이 총을 겨누는 듯한 동작을 여러 번 취하는가 하면 이거 진짜 총이에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끔찍한 사실은요, 이 권총에는 15발의 진짜 총알까지도 장전돼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아버지는요, 내 집에는 총기가 없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다라고 극구 자신은 관련 없고 내 총도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경찰이 그 집안에서 권총을 찾아낸 뒤에 즉각 체포했습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가 갖고 놀던 그 권총이었습니다. 혐의는 아동 방치 혐의입니다. 자, 긴 말 필요 없고요. 이 상황을 보도한 현지 TV 방송과 함께 영상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New information to share with you tonight on shocking video. These are images, local images, of a little 4-year-old playing with a loaded gun. And that video and the father's arrest on neglect charges was shared in real time on a TV show. Our Jenny Runovich talked with police today about the child's dangerous discovery. Well, what happened in this hallway on Saturday night shocked viewers nationwide. A child playing with a gun, pulling the trigger, and it all played out on live TV. This is it. Wow. This is what viewers of On Patrol Live saw Saturday during the docuseries that features Beech Grove police. Security camera footage of a diaper-clad 4-year-old waving a weapon, pulling the trigger of a loaded pistol. 15 rounds in the magazine, thankfully none in the chamber. This video came from a neighbor's Ring doorbell. Police say it was key to helping them search the apartment and arrest the boy's father on a felony charge of child neglect. Shane Osborne told officers he was sick, had been sleeping when his son got out. He first denied having a gun in the home, then officers found the weapon at the back of a roll-top desk. Shane Osborne has his initial court appearance Tuesday. DCS is investigating too. The 4-year-old is now with his mom. In Beech Grove, Jenny Runovich, 13 News. 이 기저귀 찬 아이가 권총을 갖고 마치 쏠 듯 위태롭게 노는 모습 보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체포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이 아동 방치 혐의라고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서 이 아동 방치 혐의는 경범죄가 아닙니다. felony, 즉 중범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즉 아동 방치 혐의 중범죄는 최고 6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아버지의 형량이 지금 그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아이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었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만에 하나 자칫 잘못해서 방아쇠를 그만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옆집 이웃에서 그 도배를 통해서 그걸 봐서 신고를 했기망정이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참, 더 한심한 게요, 지난 6일 버지니아주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살짜리 1학년 남학생이 30대 여교사를 향해서 진짜 총을 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영상 속에 기저귀 찬 그 아이는 4살, 버지니아주에서 교사에게 총을 발사한 아이는 6살, 다 고만고만한 나이의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총을 손에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일각에서는 총기 규제 등을 외치는데, 그럴 때마다 총기협회 관계자들은 총기를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총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데, 4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총기를 손에 넣게 하는 거, 그게 총기 관리를 잘하는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은요, 아동 총기 범죄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뭐 말이 좋아서 특이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2020년대 약 한 2년 전쯤에, 지금은 2023년이긴 합니다만 새해 연초 됐으니까 2020년대에는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총기 사고가 아주 탑 순위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린이 총기 사망이 증가한 배경으로 총기를 구하기가 쉬워진 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총기협회 관계자들은 어떻게 반박을 과연 할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기 규제도 필요하고 또 관리 강화도 필요하고 사용 교육도 필요하고 이 전반적인 재인식이 필요한 미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무리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될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는 다른 이유보다도 헌법 때문입니다. 1791년 제정돼서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한 1791년이니까 232년쯤 됐겠네요.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그때 그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각 주정부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획기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냥 막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헌법을 좀 고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아니요. 미국은 지금까지 헌법을 고친 적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헌법 자체를 고치기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벽이 높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 수정 헌법이라는 것으로 헌법을 고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정 헌법 몇 조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긴 얘기를 간단하게 만들자면 미국에서요,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주의 4분의 3이 그 수정 헌법에 비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오늘 첫 소식 하나 갖고 좀 너무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요건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근데 좀 간질간질한데요. 자, 잠깐만 더 갈게요. 왜 헌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냐?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사실상 양당 체제가 지속되면서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절대로 4분의 3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든 주의 4분의 3이 비준해야 고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같은 극심한 양당 체제에서는 헌법을 고치겠다고 절대로 4분의 3의 비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과반이면 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과반은 몰라도 4분의 3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일단 좀 첫 소식 갖고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관련된 문제, 총기 관련 문제, 왜 미국이 이 총기 관련 문제가 이렇게 고치기도 힘들고 규제도 힘들고 강화도 힘들고 하는 그런 문제는 파도 끊임없이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만큼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이것만 갖고 또 한 30, 40분, 1시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추후에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빨리 이어지는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 텐데 이 두 번째 이어지는 소식도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뭐 완전히 충격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 강이나 호수, 심지어는 깨끗해 보이는 맑은 개울 둥지에서 잡은 이 민물고기에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우는 이 PFSA 함량이 높아서 민물고기를 한 번 먹을 때마다
오염된 물을 한 달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청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사용을 금지한 합성화학 물질이 개울, 강, 호수, 등지에서 잡은 이 물고기에 위험할 정도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에 한 마리의 민물고기만 잡아서 먹어도 오염된 물을 한 달 내내 마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식집에서 먹는 날생선, 사시미, 뭐 그것까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민물에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잡아서 먹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깨끗한 산에서 흐르는 그런 개울가에서 잡아 먹으면 깨끗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은 민물고기의 총 PFSA 수치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물고기들보다도 2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그 사시미 날생선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시미보다 민물 생선, 민물 고기에서 마구잡이로 잡은 그 민물 생선이 더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PFSA가 사용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리 시에 눌러붙지 않도록 하는 소위 눌림 방지, 뭐 난스틱이라고 하죠. 뭐 프라이팬 같은 거, 난스틱 요리기구, 또 화장품, 그리고 음식 투고 용기,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이 휴대전화에까지 수천 가지 제품에 이 PFSA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 인간이 지금 현대에 살면서 이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인 98%의 혈청에서 이 PFAS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PFAS 화학물질은 고콜레스테롤, 또 간 손상, 면역 저하, 그리고 암 등의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깊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하는 것이 PFAS라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라이팬이나 주방 용기를 사실 때 이 PFAS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써 있는지도 유심히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후라이팬들이 어떻게 하면 눌러붙지 않는 걸로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하나. 그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게 있겠어. 이 눌러붙지 않게 만들려면 결국은 그런 게 다 들어갈 텐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네, 요렇게 PFAS free라고 써져 있는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걸 사시는 게 낫겠죠. 네, 요즘 이 마켓에서 계란 사실 때 혹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계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계란 가격이 폭등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좀 몇 주, 한 달 정도 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더 걱정은 계란 가격 폭등에 이어서 마가린과 버터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이 마가린 가격은 전년 대비 44%가 올랐고요. 버터 가격은 31%나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물성 기름 공급량이 반토막으로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식물성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가린 가격도 이 때문에 동반 상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란이나 버터, 마가린 같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마켓에 있는 거의 모든 식제품들이 시간차를 두고 가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음식이 계란이나 버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식당의 음식값도 또 오르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이 빵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빵 살 때 그 빵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빵이야말로 계란과 버터가 밀가루 다음으로 주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월급이나 한 달 수입은 또 같은데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상대적인 임금 하락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는데 이 RSV 백신을 앞다퉈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사인 모더나는 RSV 백신을 개발해서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84%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죠.
모더나는요, 임상실험을 60세 이상 성인 37,000명을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64명이 이 RSV에 걸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백신을 맞은 환자는 기침이나 고열 등 최소 2개의 증상에 있어서 이 막아주는 효과가 상당히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RSV는 증세가 이 독감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아주 어린아이나 또는 노약자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현재 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또 독감 등과 함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RSV로 인해서 숨지는 65세 이상 노인이 연간 14,000명에 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RSV 풀었으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RSV라고 하는 건데 일단 호흡기와 관련된 안 좋은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심한 감기와 좀 비슷합니다만은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을 평소 많이 갖고 있고 또 심장 질환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샌호세 지역의 한인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라는 또 참 인상 찌푸려지는, 얼굴 찌푸려지는 소식이 오늘도 또 들어왔어요. 이 샌호세 경찰국에 따르면 샌호세 지역의 한 학부모가 최근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 과거에 이 하이스쿨 영어 교사였던 한인 31살 정모 씨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이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정 씨를 찾아서 자택에서 검거를 했고요. 정 씨는 현재 산타클라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샌호세 지역 실버크리크 하이스쿨에 재학 중일 당시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정 씨는 체포 당시에는 인근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여바 부에나 하이스쿨에서 영어 교사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한인 구세군 목사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전해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버지니아주 한인 한의사가 이 성추행을 한 사건 등을 전해드렸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한인들의 성 관련 추행과 폭행 이 추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이 제 채널 이 레알 뉴스 글로벌과 사실상 자매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또 같이 방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연한 행복이라는 채널의 운행자 켄 PD가 캔쿤에 출장을 감에 따라서 제가 일주일 대신 진행을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디즈니랜드 입장권이 너무 비싸서 원성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아이들의 꿈을 비싼 티켓 가격에 담아서 파는 이 디즈니랜드가 글쎄 한 고위 임원에게는 하루에 거의 12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월급을 주었습니다. 1년 연봉 12만 불도 아니고 한 달 월급 12만 불도 아니고 하루에 약 12만 불. 이게 말이 되나요? 디즈니랜드에서 불과 그것도 딱 석 달 남짓 일했던 그 임원이 하루 평균 12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월급을 챙겨서 석 달 만에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먹튀도 이런 먹튀는 없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제프 모렐이라는 전 디즈니 최고 기업 업무 책임자 CCO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Chief Communication Officer라고 그러나요? CCO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CCO 그 사람은 지난해 1월 24일 입사를 해서 지난해 4월 29일 퇴사를 했는데요. 이때까지 총 836만 5,400달러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석 달 만에요. 원화로 따지면 석 달 만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겁니다. 회사 출근일을 기준으로 70일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11만 9,500달러, 약 12만 불, 원화로는 약 1억 6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셈입니다. 하루에 1억 6천만 원, 하루에 12만 불. 이거 제가 자꾸 하루에 자꾸 같은 말을 자꾸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 그 합의에 따라서 미리 뭐 입사할 때 그런 합의를 쓴 게 있었나 봐요.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뭐 얼마 준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합의에 따라서 추가로 받은 돈이 또 400만 달러 있다고 합니다. 그 일종의 퇴직금이죠. 아니, 석 달 일하는데 퇴직금을 400만 불을 줬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치면 하루 출근할 때마다 챙긴 돈은 12만 불이 아니라 결국 하루 출근할 때 약 18만 불 정도를 받아간 셈입니다. 점점 올라가죠. 아까 그것도 화가 났는데 이게 더 올라갑니다. 이 스트레스 게이지가 저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에 12만 달러도 많아서 화가 나는데 하루에 18만 불 받아간 꼴이 됐다는 셈입니다. 하루에. 원화로 따지면 약 하루에 2억 3천만 원 받아간 겁니다. 하루에.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디즈니는 영국 런던에서 살던 그 제프 모렐과 그의 가족이 LA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52만 7천 달러의 비용을 이사 올 때 지원을 했고, 또 퇴사를 한 뒤에 2달 후에 또다시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다시 가족 이사 비용으로 50만 6천 달러를 더 줬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누구를 영입할 때 이사 비용을 주는 경우가 뭐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이때 그 전에는요, 비슷한 이사 케이스에 8만 불 주고 아마 가장 많이 주었던 게 12만 불 줬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프 모렐이라는 사람에게는 이사 비용을 52만 불, 50만 불, 올 때 52만, 갈 때 50만, 합쳐서 100만 불 이상을 이사 비용으로 줬습니다. 석 달 일했는데 퇴직금 400만 불, 이사 비용 왔다 갔다 100만 불, 거기다가 하루에 12만 불. 제가 방금 전 좀 이상합니다라고 했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딱 석 달 일하고 그 튀는데 천문학적인 월급을 주고 이사 비용으로도 일반 서민은 10년을 벌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돈을 주고요. 분명 제 촉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다음 요 얘기를 들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분명 이상하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실 겁니다. 자,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집값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좀 많이 오르다가 작년 연말부터는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집값은 한 달마다 툭툭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디즈니사는 그가 구입한 LA 인근 페사데나에 있는 480만 불짜리 집을 하락한 가격이 아닌 똑같은 48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디즈니가 이 사람을 통해서 회사 돈 빼돌리는 건지, 아니면 제프 모렐이 무슨 알려져서는 안 되는 디즈니의 어떤 고급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회사 기밀 뭐 갖고 있으니까 잘해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회사 기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도 있는데요. 제프 모렐 이 사람이 사실 회사 경영 일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재직할 당시 회사 기밀이었던 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롤러코스터, 이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타는 거 많잖아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런데 디즈니가 작년에 새로 만든 어떤 롤러코스터가 개장하기 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게 언제 문 여냐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몇 월 며칠 그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기다릴 것 같고,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언제 시작한다고 오프닝 데이트를 알리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일종의 디즈니의 기밀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는 재직 당시에 그 기밀이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롤러코스터의 그 오프닝 날짜를 자기 트위터에 그냥 미리 공개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 직원들로부터 야, 이거 말단 직원보다도 못하다라는 비난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월급을 챙겨갈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만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제프 모렐이라는 사람이 디즈니에서 거액을 챙기고 난 뒤에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찾아봤더니 그는 짧고 굵은 디즈니의 경력을 마치고 현재는 워싱턴 DC의 컨설팅 회사 테네오 홀딩스라는 곳에서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문 사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거액을 받고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더 이상 이 뉴스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사실 뉴스는 스트레스 안 받는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뉴스의 특성상. 잘 이해해 주시고 자, 또 계속 이 영상 함께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뉴스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아주 감사하고요. 그래서 늘 준비하는 시간, 이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정부 당국의 한국어 서비스 확장 소식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보너스 뉴스지만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연방정부 기관의 한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의 확대와 또 증오 범죄 대응 강화, 또 아시안 채용 증대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명시한 아시안 전략 문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전략 문서. 이런 건 사실 처음 나온 겁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문서가 아시아계 시민들의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급증한 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 등과 관련해서 법무부를 비롯해 각 부처별로 그동안 펼친 대응 노력을 총정리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서 아시안들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라고 부연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특히 영어 사용이 어려운 아시안계를 위해서 언어 접근도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어 접근을 확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말해서요. 그 나라 언어의 서비스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방국세청은 최근 들어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20개 언어로 홈페이지 안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식품의약국 FDA도 여러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백악관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어를 포함해서 24개 언어로 이 증오 범죄 신고 요령을 담은 웹페이지와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어나서요. 그 전에 비해서 무려 73%가 증가했다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증오 범죄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또 발생했을 시에도 어떻게 사후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어로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놓칠 수 없죠? 네. 자, FBI가 NYPD와 공동 제작한 영상 먼저 전해드립니다. 증오 범죄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FBI와 NYPD는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NYPD와 FBI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의 피해자이시면 즉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범죄를 보고하시는 것은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담은 영상이었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요. LAPD, LA 경찰국도 얼마 전 증오 범죄에 대한 메시지 영상을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LA 경찰국에 소속된 한인 경관이 직접 출연해서 유창한 한국어로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다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좀 잘라서 편집해서 한 반 정도만 전해드릴까요? 중간에 조금 혹시 저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한데라고 혹시라도 듣기실까봐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확 나가실 구독자가 생길까봐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또 저를 생각하면 간결하게 편집해서 전해드리는 게 제 입장에선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경찰국의 이 같은 대주민 메시지를 자칫 잘못 자르거나 잘못 편집하면 의미를 호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영상에 대한 어떤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2분을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한국어로 제작한 증오 범죄 대처 요령 영상 함께 하고 나서 다시 만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LA시 경찰국 소속 수사관 김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동양계 미국인과 아태계 주민들의 대상으로 행해지는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치안기관들과 협력하는 시민 옹호단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적지 않은 증오범죄나 인종차별 피해 사례들이 제대로 경찰에게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폭언적 증오 발언 관련 사례나 증오 범죄는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보호 대상으로 구별되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의 특성을 이유로 표적이 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증오 사건 중 단순한 욕설이나 차별 대우를 넘어서 범죄 행위가 개입될 경우는 증오 범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특성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가 범행 동기라고 생각되시는 피해 경험이 있으시면 경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고 증오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증오 범죄 대상 피해자들 중 더러 신고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무슨 이유로 망설이시는 건지 저희도 대부분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증오 범죄의 전모를 경찰과 공유하셔야만 경찰이나 다른 치안 관련 기관들이 사건 지역의 동향을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추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증오 범죄의 근절과 예방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합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해야 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증오 관련 사건이나 범죄는 경찰에게 꼭 신고하셔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미국 정부의 아시안 언어 서비스 확충 노력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 전에 나가신 분들은 요거 못 들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중간에 나가신 분들한테 말해주지 마세요. 요즘요 곳곳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중간중간에 움푹 파인 것들 있잖아요. 이걸 팟홀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이런 파토를 지나면서 타이어가 팍 그 파토 위를 지나면서 풍덩 빠지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타이어가 크게 손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차량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이거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최고 10,0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일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웹사이트 주소 이 아래에 나가죠. 네, 이 웹사이트 잘 보세요. 영상이 지나간 다음에 웹사이트가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이 영상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여기까지 영상 나가지 않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끼리의 정보로 따로 마련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